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일단 댓글 답변, 사주강론 댓글 답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강론 답변, 2월 3일 사주강론 답변에 달린, 질문인데요. 선생님, 무관 관련 질문입니다. 관은 분위기 파악이고 눈치고 인간관계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써주셨던 블로그 글에 신체에 비유해주면서 어떤 십신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십신을 이용해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메꾸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작용을 한다는 글을 보았거든요. 물론 무관의 특성을 계속 지니고 있겠지요. 근데 인성, 식상, 비견, 재중, 그나마 무관의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십신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인자는 다른 인자로 채워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없는 건 그냥 없는 건데 대체해서 쓴다는 거니까 그걸 쓴다고 해서 관은 아니겠죠. 관은 아닌데, 여기 답글을 다른 분이 답글을 해주셨는데, 답글한 내용이,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내용에서 다루셨었던 것 같아요. 십신 중에는 급제가 자신이 느낄 때 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볼 때는 실제 관과 다르다. 오행 중에는 화가 관의 성격을 띈다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이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관은 그냥 무관이에요. 무관은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건데 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해서 산다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한쪽 팔이 없어서 다른 팔로 밥 먹는다고 팔이 생겨나는 게 아니듯이 그냥 밥 먹는 걸 대체한다는 거지 무관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식신, 재 마찬가지로 대체하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문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젓가락 없으니까 손으로 먹고 한다는 거지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해왔던 강의하고 답글에서 어떤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안 하면 그런갑다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뒤에 또,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 무는 무입니다. 그냥 무는 무예요. 무는 무입니다. 대체한다는 의미는 없는 관이 생겨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건 없는 건데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지, 대체한다고 해서 뭔가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면 사주에서 이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체해서 이거 대체하고 이거 대체하고, 이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대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들어내시려 하는 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무관인데, 내 자식이 무관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무관인데,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대체 불가, 없는 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에, 사주강론 2월 3일 답변에 달린 댓글입니다. 관이 눈치 보는 것이라면 인성도 특히 편인이 눈치가 빠르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관과 인성의 눈치에 대해 그러니까 관은 눈치, 인성은 눈치가 빠른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성의 그러니까 그 눈치의 의미 자체가, 인성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라고 했죠. 인성은 의심과 눈치는 다른 거잖아요. 의심과 눈치.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신다면 제 강의에서 한마디씩 튀어나온 걸 보지 마시고 사주 강의에 다시 가셔서, 사주 강의로 가셔서 사주 강의에 관을 들으시고, 그죠? 인성을 들으시고, 그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 답변을 보시고 하시면 어떻다? 구분이 되실 겁니다.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헷갈림이 계속 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있어서 뭔가 파고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가는 거죠. 호기심이라고도 해요. 눈치는 뭡니까? 눈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관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인식하지 않더라. 크게 엮이지 않더라. 그 보여도 그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비슷하고로 가버리면 뭐냐면 다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주 정밀하게 나누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위 영상 댓글 답변 중에 신강운을 설명하실 때 비거분에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강운이란 말을 썼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 거고요. 저는 신강신약을 사주 해석 자체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제대로 답을 드리고 싶으면 몇 분 몇 초에 한 말이라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신강운이란 말 자체를 사주 해석이나 이럴 때 쓰지를 않고 썼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저 멀리 달린 간판 하나 있을 거예요. 눈에 슬쩍 띈.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사주 공부를 했는데 그 의미를 신강운이네. 제가 했던 말하고 다르게 신강운이네 했던 거라 제가 신강이란 말을 입 밖에 내뱉었는데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신강운이라고 질문하셨다면 저는 사실 제 기억이 없어요. 신강신약 자체를 사주 해석이나 강의 때 설명드릴 이유도 없고 강조드릴 이유도 없고 사주 보는 데는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신강운이라고 질문하시지 마시고 몇 분 몇 초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용어에 매몰되시기 때문에 신강운역을 제가 찾아서 제가 말한 걸 답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신강운이라서 어떤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분명히 전혀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사주에서 쓸데없는 용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강의를 다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죠? 하나만 보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배웠던 걸 연장선상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용어, 신강신약 전혀 쓸데없습니다. 사주 보는데 신강신약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런데, 그런 강의도 했었죠, 제가. 그런데 이게 질문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주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어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다시 요청드립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제가 몇 분 몇 초에 한 말이 대한 질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댓글 답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강운이라는 자체에 제 기억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릿 제가 인성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기가 이게 인성 4개나 있으신 분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테드 동영상을 찾아보셨다는 그런 댓글도 달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주명리학이 우리 현실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학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고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사실은 해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릿에 달린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인자 그릿에 달린 질문입니다. 저도 토인성 과다예요. 근데 무엇이든 과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편인 과다인데 이번에 저인 대운이 들어오네요. 기울지 모르나 딱히 좋은 작용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인성 과다는 어떻게 해야 좀 빨라질까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성 과다도 자기가 빠른 걸
그러니까 토인성, 이분 토인성이라는데 인성과다도 자기가 빠른 때를 느끼십니다. 어떤 때냐면 아주 내가 자신 있고 익숙하고 그런 일을 할 때 빨라요. 그리고 행동적인 면보다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다시 제대로 하면은 활동적인 면보다는 행동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집에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출근하면 회사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건물이시라면 건물 입구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뭐 앉았다가 또 뭐 커피를 타러 가실 수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요런 면 행동적인 면이고, 동작적인 면은 뭐냐면은 내가 오래 다닌, 이렇게 출근할 때 오래 다닌 회사라서 현관문도 편하게 열고,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작동법이 회사마다 다 다른데 아주 익숙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내 자리도 아주 익숙해서 내 자리에 있는 그 주변 거를 아주 편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커피 타는 것도 남들은 좀 힘들어하는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도 아주 편하게 커피를 타고, 또 어떤 사무실 가면 막 그 뭡니까, 커피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루 커피를 많이 드실 때 커피하고 프림하고 이걸 전부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따야 되는데, 인성을 아주 많이 가지신 분이 이 동작에 익숙하다 보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꽤 빠르게 행동하는 빠릿빠릿한 분들도 커피 타려면 그 뚜껑 열고, 뚜껑 손 잘못해서 흘려가지고 바닥에 죽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빠르게 커피를 타실 수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적인 측면은 인성이 느려요. 그런데 동작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많이 했거나 반복했거나 이런 거는 아주 빨리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성이 빨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인성이 빨라지려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동작 단계로 만들면 돼요. 동작단으로. 동작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까지 잘라서 내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밥을 한다, 김치를 담는다. 김치를 담는다. 요즘 제가 김치 담는데 재미를 들여서 김치를 자주 담는데, 김치를 담는다 그러면은 뭐 배추를 절이는 단계를 계속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추 절여놓고 놔둬놨다가 이제 뭐 계속 눌러서 나중에 또 씻어서 물 빼고 막 이렇게 연결된 행동을 해버리면 빨리 익숙해지기 힘든데, 배추 절이는 걸 한 한 포기만 들고 와가지고 맨날 절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이는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짧게 끊어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 동작에 막 익숙해지시다 보면 나중에 행동도 같이 빨라지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성들은 그러니까 동작은 빠르니까 행동은 느려도, 물론 모든 동작이 빠른 건 아니겠죠. 익숙한 동작은 빠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 빨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인들은 다 인성 쓰는데요. 그죠? 달인들은 인성 쓰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만 빠르더라? 그 동작만 빠르더라.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 그 두 가지죠. 생활의 달인과 생활의 달인과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EBS 다큐, 그 여행 다큐하고 두 가지를 자주 보는데, 일단 생활의 달인 보면 빠릅니다. 빨라. 거의 다 인성을 쓰시는 분이 돼요. 인성 과다도 많으시고. 그리고 다른 행동은 다 느리세요. 뭐만 빠르더라? 동작은 빠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고, 무죄의 인성을 쓰는 사람들에 달린 댓글인데요. 무죄일 경우 계획이나 목표 설정이 아무래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 상담자가 인성을 어디에 쓸지 잘 조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행별로 인성을 어떻게 쓰는지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유 금인성이라 정교한 작업을 오래 하고 있어서 다른 오행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목이 인성을 쓴다. 목은 용출이잖아요. 그럼 인성도 어떤 걸 할 것이다? 뭔가 쏟아내는 형태, 용출하는 형태, 움직이는 형태, 그죠? 그런 형태의 인성을 쓰시겠죠. 인성을. 그죠?
그러니까 목인성들은 그럼 빠르겠습니까? 안 빠르겠습니까? 목인성들은 좀 빠를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치면. 그죠? 그럼 화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인성. 화인성은. 비슷하겠죠? 화인성하고도. 어차피 펼치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화인성. 그런데 목인성과 화인성은 조금 더 활동성이 있는 인성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술로 쓴다면, 목인성들은 뭘 많이 하더라? 목인성들은 뭔가 만들어내는 걸 많이 하더라. 왜 만드는 거니까? 목이 키우는 거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화인성들은 뭘 하더라? 주로 일렉트릭한 걸 많이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일렉트릭한 걸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금인성은 뭐 방금 정밀한 형태 말씀하셨고, 그죠? 토인성은 그냥 자격증으로 막 문서로 많이 쓰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진짜 고정된 형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요. 또 토인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에도 많이 가 계십니다. 많이 가 계시고, 수인성은요, 돈으로도 많이 쓰고요. 수인성은 글로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렇습니다. 수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을 원래 오행에 빗대서 생각하시고 그걸 관찰하시며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목은 무조건 이래, 화는 무조건 이래,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구성과 그 다음에 년, 월의 구성과 여기에 따라서 실제 하는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는 말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무죄 인성을 쓴 사람이 또 댓글 남겼는데, 군대 존재 이유가 단지 북한 문제뿐일까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군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강의 내용 중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징병제를 멈추고, 그죠? 지금 징병하잖아요. 징병 멈추고 이제 직업군의로 바꿔서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미국도 양질의 일자리죠. 미군 같은 경우는 되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북한이 사라져서 휴전선 일대가 사라지면 한국에 뭐가 크게 필요 없어진다? 보병이 필요 없습니다. 보병. 군대 가면요, 대부분 보병입니다. 보병. 육군 가면 대부분 보병이에요. 보병. 일빵빵이라고 하는데 소총수라고 하죠. 소총수. 그죠? 그러니까 바로 붙은 국경에 인접해 있는 북한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보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들은 아무리 요즘이 뭐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해도 보병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산악지대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 군인 자체를 지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군병력 그 정도, 그죠? 북한이 이쪽 중국 쪽은 저가 막을 거잖아요. 그죠? 저가 막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돈 대서라도 야 위에 러시아하고 북한은 너희가 막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기계사단이나 아니면 아주 최정예의 그 전투사단 몇 군데만 놔두고 전부 다 그걸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자주포 같은 게 아주 좋은데, 자주포. 그 다음에 지금 2.5세대 전투기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비행기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병들 월급 줄 돈으로. 그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북한 때문에 군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군대는 당연히 더 존재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력이 엄청나게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유는 그 앞에 전부 다 군수비리, 지금 군수비리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수비리가 없잖아요. 군수비리가.
군수비 일어났을 때 그 옛날 장성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생활비 했다고 해서고 생활비로 몇 조 쓰면서 생활비 했다고 해서고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끼리는 별쯤 됐으면 그 좀 더 해먹어도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살던 사람들이 이 군수 비리를 일으킬 때 애들 군인들 운동화도 제대로 된 거 안 사주면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실제 예전에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운동화 브랜드도 없는 운동화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정말 한 며칠 신으니까 밑창에 그러니까 고무에 밑창이 어떻게 되냐면 밑창이 두께가 이 정도 돼 있는데 실제 바닥은 되게 얇아요. 이 얇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 뭐냐 테두리만 있어요. 테두리. 속은 그 벌집도 듬성듬성한 벌집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밑창, 종이 같은 밑창,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깔창 이걸 신으라고 생활화 운동하라고 줘요. 그거 신고 애들 신병들 뭐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전투화도요 쿠션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요즘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군수 비리 엄청났죠.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군수 비리가 엄청났다고요. 그죠? 그런 것만 바로잡아도 다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병이 많고 그러니까 이름하여 군인의 머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급해야 될 가지수가 많아지고 그 가지수가 많아지니까 중간에서 해먹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바로잡고 가서 좀 나아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없어지고 징병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평화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뭡니까 그 장갑차형 그런 비행기나 헬기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는 애들 막으면서 어디 할 일 있으면 날아가가지고 때려버리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이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외국은 이미 하고 있고요. 징병제를 하는 대부의 나라들, 아시아에서도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유럽에서도 징병제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징병제 하는 이유가 뭐다? 보병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병 인력이. 그렇죠?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하다고 하고 있는 뭐냐면 군인의 절대적인 수가 아주 많거든요. 50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50만이나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옆에 적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돈을 훨씬 더 좋은 무기를 살 수 있게 그리고 갖출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 먹일 밥값으로 대포나 이런 거 미사일이나 더 좋은 거 많이 심어 놓으면 돼요. 날라오면 다 던져버리게. 일본이 한국 못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왜 못 쳐들어오냐면, 우리 미사일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와요. 걔들이 미사일을 한 방 날리잖아요? 그죠? 한 방 날리면, 그러니까, 한 발 쏠 때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한 발을 쏠 때는 진짜 힘들어요, 한 발. 그런데 우리가 침략당한 게 확실하다. 일단, 만약에 일본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얘들의 목적이 실수라면 배상이고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실제로 선전포고라면은 걔들은 한 발이지만 우리 있는 거 다 쏘아버려야 됩니다. 무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누가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한국 정부가 이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미사일만 들여놓는 거예요. 어차피 쳐들어오면 북한이 쳐들어오든 어디가 쳐들어오든 우리는 걔들한테 미사일만 날리면 끝나버립니다. 다 부수고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전쟁 자체가 이게 북한하고 하는 그런 이게 그러니까 같은 근거리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면 전부 다 미사일 전쟁. 미국도 그냥 이란이나 이라크나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그냥 미사일로 쏟아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하시면 제가 한 말이 맞지는 않아도 아주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죄 인성을 쓴 사람이 달린 댓글입니다. 관제구설에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 세운에 따라 관제구설이 오는지 알 수 있는 만큼 학습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주명리 학습을 하면서 많이 궁금한 게 관제구설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주원국이나 대운세운이 어떻길래 관제구설을 만들기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안 받는지 그만큼 끈끈한 요소가 사주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좋은 대로 주변인과 과거의 인연들을 관찰 결과 일간의 경 또는 기가 있거나 편관이 다수인 사람들이 관제구설을 만들던데 일리가 있는 관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제구설 실제로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건데 그러니까 관제구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주 구성인가 이분이 관찰하셨는데 경이나 기라고 했죠. 실제로 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자기 주변을 챙긴다고 했죠. 그죠? 누구를 챙기다 보면은 생겨날 수 있는 문제. 그죠? 그게 인적 요소가 가미되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 그죠? 그거에 의해서 관제 구설이 일어납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내 친구가 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했으니까 너 죄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친구니까 빼줘야 돼.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관제 구설이죠. 그런 행동이 쌓이면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기들은 아무 생각 없다고 했죠. 죄송한데, 만약에 기들이 관제구설을 일으켰다면, 실제로 기라서 일으킨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보면, 운적인 요소에서는 평관이라는 인자가 올 때, 확실하게 관제구설이 많이 옵니다, 평관 자체가. 평관이라고 할 때 사람은 어떻다? 명예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관이라는 운이면 생각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도 넓어져요. 평소에 가지 않던 곳,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떻다? 관제구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인자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관찰은 제대로 하신 거고, 그렇죠? 실제로 대가를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천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대가는 안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잘 살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상관 안 하고 사니까 문제라면 문제고 어찌 보면 그래도 잘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노조 사건 이후 특정 사주의 단점에 대해서는 조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명리학자로서 관제구설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무대응 무시로 일관하면서 지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스트레스 받습니다. 녹음하십시오. 녹음하시고 증거 수집하셔가지고 고발하시면 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가 이번 원샷 온킬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른바 요즘 학폭 사건이 아직도 터지잖아요. 그죠? 왕따 당하고 하는 그게 터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왕따 관련 글을 올리면서 제시한 게 애들 가방이라는데 묵은기를 넣어두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글을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그걸 해결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일단 녹음이란 건 완벽한 증거 자료고요. 그죠? 불법적인 녹음이라도 정황적으로는 어차피 그러니까 법까지 가면 녹음을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황적인 자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자료고 또 내가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당할 때 내가 맞거나 그런 자료는 충분히 증거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가지고 고발하시면 되죠. 고발하시면 됩니다. 내가 피해자면은 변호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경찰에 고발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무조건 당하고 있다 이거 필요 없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내 피해 입은 게 자료 모아놓으면
언제든 터뜨릴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년 전, 10년 전에 내가 뭐 학폭이나 이런 걸 당한 것도 지금 글 하나 올려서 사과도 받고 그 가해자를 뭐 법적인 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이라면 매장이고 활동성을 저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지 혼자 살아야지. 그죠? 정말 뻔뻔한 거죠. 남한테 어떤 고통을 줬으면서. 그래서 뭐 제 애들한테도 말하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잘못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잘못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잘못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특히나 지금은 기록의 시대죠. 내 메모리, 내 기억도 기록이지만 실제로 내가 뭐 한 게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당한 행동만 하셔야죠. 정당한 행동만. 그죠? 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는 정당한 행동만 했는가? 넌 정당한 행동만 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그게 또 제가 명리학을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뭘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무고할 수도 있죠. 무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내가 항상 정당했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대응 무시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있는데 왜 그래요? 모욕죄라는 게 있잖아요. 모욕죄. 그죠? 내가 모욕만 받아도 분명히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증거 수집하셔가지고 고발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끊어야죠. 고발할 정도는 아닌데 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끊어버려야죠. 안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릿에 달린 댓글. 사주명리를 공부하니까 팔자에 있는 게 참 신기한 학문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봅시다. 앞에 댓글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나 올린다고 다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릿에 달린 댓글인데 뭐 사기꾼 같소 이러면서 막 글을 쫙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를 언제 봤다고 사기꾼 같다고 말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말을 하면 뭔 생각을 하느냐? 사기꾼 같다면 사기꾼의 정의가 뭐고 사회적으로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그죠?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과연 여기 사기꾼 가수란 말을 써서 되는지 사기꾼이라고 한 건 아니고 같다고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20살 넘은 사람이 누군가한테 사기꾼 가수 이렇게 말을 하면 충분히 모욕죄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기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그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제가 이익을 얻는 게 눈에 보이는지, 그죠? 그게 어떤 이익인지, 그래서 사기인지, 그래서 이거를 쓰는지 생각하고 써야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를 쓰니까 이런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글도 이렇게 쓰는데 비록 여기 뭐 크게 유명한 데도 아니고 뭐 쓰나봤자 제가 뭐 이메한 저가 아무 짓도 안 할 거고 하니까 쓸지 몰라도 이런 거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든가 무슨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밝혀서 말을 하든가 내용은 정말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제가 앞에 있죠. 찾아보시면 제가 요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떤 글을 써도 알고 써야 돼요. 아니면 물어야죠. 둘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강의하는 데서, 그러니까 제 댓글에 어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냥 다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알고 올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름이나 알리고, 유튜브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문적인 거죠, 학문적인 거. 그죠? 학문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어떤 일주에 해당되고 어떤 인자가 자기가 있는데 그게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글을 쓴다. 이게 되게 진짜 이게 마이너도 아니고 이게 뭐랍니까 이거 되게 전능한 거죠. 전능하다 해서 죄송하지만 되게 전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뭡니까 제가 여자는 다 이래 남자는 다 이래 했을 때 여자들 다 기분 나쁘고 남자들 다 기분 나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학문이라고요. 학문적으로는 뭐냐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사주명리학인데 저 같으면 제가 병월주인데 병월주에 대한 욕을 막 해놓으면 실제로 그게 검증된 내용이 찾아보고 와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걸 알았어. 이 부분을 나도 몰라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부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하고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부분 그런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더 잘 살아야지 해야죠. 제 강의의 목적이 그건데 더 잘 사는 건데 보고 기분 나쁘네 이건 아니네 사기꾼 같네 글 올리는 거는 사실은 자기 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무죄 인승을 쓰는 사람들의 또 달린 댓글인데요. 이거는 이 글 내용하고 상관없는 댓글을 여기다 달아놓으셨네요. 9월 23일 댓글 답변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영상이 가장 최근 글이라 댓글을 봐주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건 다음에 답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답변 타임에. 이거는 아니죠. 이게 제가 이게 사주강론만 따로 모으고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가 답을 드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다음 댓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깜빡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억해야 될 텐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뭐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네요. 예, 댓글 답변 마쳤고 제가 지금 이게 제 원래 집필실을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고 있어서 칠판이 없죠. 지금 칠판이 없어. 칠판이 저쪽에 있는데 조명이 아직 안 달리고 뭐 방음까지는 아닌데 소리가 너무 울려서 그쪽에서 못 찍고 여기서도 제대로 판사할 내용이 없어서 다행인데 판서를 못 했었는데 아마 다음에는 다시 칠판이 있는 데서 답을 드리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설 바로 전날이고 지금도 막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만의 공간 저만의 공간인데 일단 할 수 없이 여기 미팅으로도 같이 쓰지만 일단 저만의 공간을 이라서 이렇게 잡풍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리하러 나왔다가 더 밀리면 한 일주일쯤 또 밀릴 것 같아서 일단 답을 드렸고요. 또 뭐 댓글 또 달리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